이 테일 램프는 좀 익숙하지 않아요? 저기 뭐 미국의 저 크라이슬러나 GM 소형 승용차에서 많이 보던 디자인이에요. 옛날에 이게 저 기아에서 기아 K5도 이렇게 연결해 있잖아요. 면봉. 아니 이게 연결됐다 안 됐다 그래요. 세대가 바뀌면서. 근데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디자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많이 봤던. 200이 이거는 그러니까 옆에서도 아까 사이드 프로파일을 볼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어떤 도전을 한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앞에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굉장히 무난하게 뒤에서의 사실 프로포션을 봤었을 때는 여기 이걸 보면은 사실 이게 포르쉐 같은 데서 그렇죠. 이거 많이 센슈얼. 쓰는 그런 거기에서 이제 관능적인 예.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사실 테일 램프잖아요. 테일 램프죠. 이게 빨간색이나 검은색 차에서는 테일 램프의 이 형상이 잘 안 보이지만 사실 하얀색 차 같은 경우에는 테일 램프가 제일 눈에 많이 띄거든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봉 같이 보이는 게 딱 눈에 띄기는 해요. 그거는 뭐 저는 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건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 보우 있잖아요. 이 보우를 내리다가 이걸 만약에 여기에 살짝 스포일러 비슷하면서 여기에다가 침슬이라 그러죠. 이게 그 스톱 램프 이거를 넣는 거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없었으면 예뻐요. 이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꺾어져요. 맞아. 꺾어지는데 꺾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여기를 그래도 가능한 한 조금 올리려고 해서 이걸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하나의 스포일러 역할을 살짝 여기에서 공기를 쳐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기를 쳐주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둥그런 디자인에서 이게 여기에 쭉 말려 있으면은 뭐 아시다시피 바람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를 잡아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공기 역학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쳐서 차가 갈 때 이 차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1차 스포일러 2차 스포일러 그 다음에 또 램프에 보면은 램프에도 여기 각을 줬잖아요. 동그랗게 그냥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너클이 있네. 여기에 각을 살짝 주면서 이게 각 정도가 아니라 살짝 해서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이게 공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포일러 역할처럼 이렇게 동그란 데서 이렇게 공기가 와서 잡아당기니까 그걸 멀리 좀 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그런 게 좀 눈에 띄고 이게 지나치게 말다 보니까 어쨌든 이 트렁크 개구부가 굉장히 좁아요. 열어볼까요? 거의 소형차 수준. 네. 개구부 자체 안에도 좁지만 개구부가 굉장히 좁은. 야, 이건 진짜 우리나라 소나타 같은 차보다 훨씬 트렁크가 작은 것 같은데. 진짜 이건 골프 가방 한 개를 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저 돼요. 의자를 접지 않으면. 안에 이거 뭐 있긴 있어. 얘는 저 보조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도 없어요. 그냥 키트만 들어있는데. 왜냐하면 모터가 저 밑에 있더라고요. 코리안 그 이거, 뒷바퀴 있는 쪽에 그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차피 벤츠랑 시트는 접혀지긴 하죠, 다. 접혀지죠. 네. 접혀져요. 그러면 좀 길게 뭘 실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건 여기서 하는 거 궁금한 건 꼭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테이퍼드라고 그러죠. 여기서 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디자인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내가 좁잖아. 이걸 조금만 바깥으로 폈으면 실내가 훨씬 넓어질 텐데. 거의 안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공기역학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일 공기역학에서 좋은 거는 물방울 쉐입이거든요. 물방울 쉐입이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확 좁아지죠. 아주 좁아지는. 옛날 스포츠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공기역학에서. 근데 이게 차라는 거는 3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커브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했다면 이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느낌을 살리기가 굉장히 느낌을 살릴 수가 없다. 네, 여기가 이만큼 튀어나오면
여기에 굉장히 큰 각이 생기게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을 하나만 보고 그냥 딱 이건 왜 이러지가 아니라 이거하고 여기하고 다 이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하고 이게 말아 들어오는 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왜 그 민감하냐 하면 제가 기아에 있을 때 옛날 마스다 차를 많이 갖고 들어오고 또 엔지니어 디자이너들이 마스다 가서 훈련받다 보니까 자꾸 마스다 스타일로 차가 나와요. 근데 마스다가 꼭 뒤를 이렇게 말아. 대형차고 중형차고. 그러다 보니까 다 따라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뒤가 좁아. 실내가 좁아져. 좁아져요. 그러니까 맨날 현대보다 실내가 좁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 기획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으니까 좀 넓혀라 그러면 꼭 여기를 줄이고 이 도어 아래 여기를 말아. 그러다 환장하게.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저기 선이 이쪽에서부터 한 컵으로 아주 예쁘게 나오는 거 그거에 따라서 가는 것도 있고 또 동시에 이 뒤에 휠 아치 있잖아요. 이 휠 아치의 이 커브 이게 센슈얼 디자인 뭐 얘기를 한다면 이 커브를 어떻게 그리고 또 여기 뒤에 휠 아치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턱이 있고 하는 거는 뒤에 바퀴에 힘이 있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튀어나온다면 여기가 밋밋해지면 이 차는 그냥 거의 힘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앞에도 여기 범퍼하고 보통 이제 그 디자인할 때 이런 면들이 여기 면과 여기 면이 만날 때 여기 갈매기가 생긴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플라스틱에 없어졌어 그 부분이. 이게 너무 미리 깎아가지고 뚝 떨어졌어 거기가. 여기가 그냥 어떻게 무슨 저기 잘못 삼각형 공간이 생겼잖아 이게 지금. 조립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공간이 떴잖아요 삼각형으로. 네. 이건 이제 이렇게 닫히면 우리가 쥐구멍이라 그러거든요. 디자인할 때 쥐구멍이 엄청 커진 거야. 그렇지. 이런 부분. 근데 이게 사실 보통 사람이 열지 않잖아요. 열지 않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텐데 좀 이상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퀄리티가 좀 이상해. 조금 고급차 같지 않아? 근데 이제 밑에 붙어 있는 그 저기 락커 쪽에 붙어 있는 이 크롬 몰딩 있잖아요. 이 크롬 몰딩 이거는 그렇게 크기가 넓지 않아서 그리고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GV80은 저기 붙은 이 크롬의 면이 굉장히 넓은데 그게 그냥 우글쭈글해 보이는데 이거는 굉장히 매끈하게 나왔네. 근데 그게 면이 넓고 평평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라운드. 작고 이 섹션을 잘 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그래서 그런 퀄리티의 좀 실수는 안 보이고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인테리어에 그 제가 아까 운전하고 올 때 앞에 앉아서 운전할 때는 이 공간감은 이게 거의 IP에서부터 도어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욕조 같이 예, 이렇게 연결된 거 그것 때문에 사실 인테리어가 넓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재밌게 한 게 이 IP의 면이 플랫해요. 여기도 플랫하고. 근데 이거는 플랫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커브도 할 수야 있지만 대부분 이게 플랫하게 나오는데 이 플랫한 거하고 이거하고 여기를 이렇게 플랫하게 한 차는 많이 없는데 두 개를 플랫하게 하니까 이게 두 개가 연결은 잘 돼요. 같이 그냥 같이 디자인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청소할 때 무지 편할 것 같아. 덕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싹 한번 닦으면 되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그냥 수평으로 쭉 가고 여기 하나 기존에 이게 사실은 이 전기차기 때문에 이거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황 대표님하고 아까 얘기할 때 전기차기 때문에 기존의 그 화석 연료차하고 다른 게
이 안에 많은 부품이라든지 이 센터 터널이 이렇게 클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 뭐 파워트레인 무슨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그저스트 파이프들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뒤에가 거의 플랫하긴 하죠. 저는 이 차를 이렇게 샤시가 나온 차를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다 비어 있는데 이 부분 저 앞쪽에만 뭐가 있고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긴 글로브박스가 있는데 사실 글로브박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좀 깊더라고요. 이 어떤 스페이스에 비해서는 사실 이 안에 이 스크린 뒤에는 아마 이만큼 부분이 그냥 공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렇게 스크린이 뭐 뒤에 옛날 뭐 더블딘이라든지 라디오 무슨 CD 플레이어가 들어가는 이렇게 커다란 박스 뭉치가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올란도에서도 사실 그 박스를 밑으로 내리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히든 스토리지를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는 사실 더 이 얇은 스크린 들어가고 뒤에는 완전히 빈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에어덕트만 들어가고. 근데 에어덕트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 터바인 형상이잖아요. 그 에어 벤틸레이션 나오는 부분이 양쪽에 그게 아직 있고 이게 라이팅도 여기 아마 되나요? 네. 아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살짝.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존의 어떤 벤츠의 헤리테이지 그대로 이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선 디테일이 하나가 가운데는 벤트를 이렇게 터바인 뭐 전에 메르세디스 벤츠 4개나 5개 막 붙이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주 연결하면서 있는 듯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면서 여기를 뚫어놓은 거. 그러니까 중앙 근데, 송풍구만. 네. 여기는 이제 송풍구는 아니니까.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여기에 디테일을 넣은 게 저는 굉장히 조금 요새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크롬이 아니라 이거는 골드도 아니고 로즈 골드. 뭐 사람들은 핑크 골드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골드보다는 조금 요새는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로즈 골드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즈 골드를 핑크 골드를 집어넣은 거 이거는 되게 인기 끌었던 색깔인데.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잘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부드러워져. 예. 예, 이 별 모양들의 근데 이거를 제가 현대차 할 때 어디 하나에다가 쓰면은 차에 온 데다가 똑같은 걸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거북했는데 이거는 앞에 그릴하고 여기하고만 거의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스피커에도 안 들어가고 뭐 다른 부분에도 안 들어갔어요. 저는 그거는 미니멀하게 썼기 때문에 더 중요한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예쁘고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크린이 아까 운전하면서 보니까 이게 아마 non-glare glass일 거예요. 이렇게 해가 반사되지 않는. 그렇긴 하지만 제 취향에는 이게 너무 눕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워졌으면 조금 더 높은 게 더 시각적으로 편하지 않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책을 볼 때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놓고 보면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가서 위에서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90도 각도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운전할 때 제 눈에서 90도 각도랑 가장 좋으려면은 거의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누워 있어서 볼 때 이렇게 조금 직관력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는 거보다 터치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상당 부분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반사? 거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요새는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보면은 이건 뭐 어떤 특별하게 새롭게 전기차 같은 느낌이 나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기존에 있던 스위치들 뭐 여기에 패들 시프트 있고 근데 여기 이 컬럼 스탁이 너무 플라스틱으로 약해 보이는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이게 조금 세게 하면 부러질 것 같아. 이거랑 이런 거 부러지진 예전에 않겠지만. 근데 여기에 이쪽 아까 운전하면서 여기를 터치를 해봤더니 이 부분이 손에 걸려요. 손에 매끄러- 걸리게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걸리게 만들려면은 레디어스를 좀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날카롭게 걸려요. 이 끝에 부분이. 아프다고? 아픈 정도는 아닌데 이거 뭐지? 플라스틱의 이쪽하고 이쪽에 뭐 사이즈를 잘못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퀄리티 있어 보이는, 손으로 만졌었을 때 이런 느낌, 또 눈으로 봤었을 때 이 손이 닿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느낌에서 조금 이거는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싯은 아주 오래전부터 머세디스 벤츠에서 쓰던 싯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싯을 보면 딱 이거 머세디스 벤츠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애니멀 그레인이 들어간 가죽에다가 이 뭐죠? 퍼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통풍을 뚫어 놓은 거. 이게 아주 그 재질은 거의 그냥 한 20-30년 전에 머세디스 벤츠에서부터 쓰던 거를 그냥 스티치 패턴만 다르게 해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에 아까 타서 보니까 이게 오마이갓 바라 그러죠. 그랩 핸들. 이 옆에 붙은 거 이게 없어요. 앞에도 뒤에도 불편해. 없어요. 예. 잡을 게 없어. 근데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 차에다가 이게 이 옆으로도 텀블홈이라는, 그러죠. 앞에서 보면 이 유리가 안으로 들어간 거. 이 텀블홈도 굉장히 눕혀져 있고, 그리고 보우 디자인으로 가면서 원 커브로 가면서 이 헤드룸에 손해가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핸들까지, 그랩 핸들까지 붙이면 아마 머리에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저는 뒤에 타고 내릴 때 탈 때부터 머리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건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자, 저희가 아제라이도 이제 새롭게 우리 임정환 에디터, 뭐 또 김태현 에디터 보강해서 시작을 했는데, 촬영과 편집 한 단계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지만 확 뛰어 올라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의 퀄리티로는 뭐 내용도 저희가 좀 더 봐야지. 내용도 좀 더 다듬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다음번에는 이제 작년에 최대 화제작이에요. 작년 연말에 나왔던 그랜저, 현대 그랜저를 가지고, 그랜저를 가지고 촬영을 할 텐데, 그날 하루 만에 다 찍을 수 있을지, 할 얘기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랜저 편을 기대해 주시면, 아마 저희 벤츠 영상 한 2-3개 정도 제작을 한 이후에 3월 달에는 그랜저 영상을 보시고, 그 정도, 전기차 하면 머리 아프다는 분이 많아서 전기차 조금 빼고 일단 그랜저는 당일 완수, 할 얘기가 아무리 많아도 당일 완수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 아제라이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우리 황 대표님 김태환 기자님이 열심히 너무나 말이 떠드시더라고요. 많았어. 아이씨. 별로 내가 말할 시간이 없었어. 제가요, 형님? 이틀 형님?